이번 13번째 편은 양자이론의 한 축인 행렬역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하이젠베르크가 처음 고안한 궤도 사이의 전위를 나타내는 새로운 수학에 의한 양자이론이 당시 물리학자들에게 생소한 수학인 행렬수학과 유사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이론은 행렬수학으로 전개되어 현재 양자이론 계산에 흔히 사용되는 행렬역학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헬골란트에서 구성한 새로운 형태의 수학을 사용한 양자이론을 완성했습니다만 수학적 전개에 사용한 양들의 의미는 불분명하였습니다. 양자이론적 양인 Q는 대응 원리에 의하여 양자수가 무한대에 접근하면 고전 이론의 위치에 해당하지만 n이 적은 값에서는 위치의 의미를 지니고 전개했지만 정확한 의미는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유도되는 총 에너지 역시 고전 이론의 에너지에 해당하지만 같은 것인가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학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전개 과정을 논문으로 작성하여 복사본을 지도교수인 보른에게 보냅니다. 보른은 논문을 검토하면서 전이 과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수학이 학창시절 공부한 적이 있는 행렬수학과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하이젠베르크 이론에 적용하게 됩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논문은 1925년 7월에 발표하도록 하고 행렬수학을 적용하는 양자이론을 학생인 조르단과 연구하여 양자이론의 행렬역학 형태를 9월에 발표합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연구실로 돌아와서 행렬수학을 공부하여 1925년 11월에 보른, 조르단과 함께 완전한 형태의 행렬역학 논문을 제출하게 됩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자신의 첫 논문을 영국의 물리학자 파울러에게도 보내는데 그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당시 23살의 제자였던 디렉에게 넘겨주는데 디렉은 완전히 논문을 이해하고 하이젠베르크의 곱셈 규칙이 19세기 초 프랑스의 수리물리학자 포아송이 고안한 것과 유사함을 발견하여 지금도 사용하는 포아송 브라켓을 고안합니다. 그리고 위치와 운동량의 교환 규칙을 독립적으로 유도했고 안정한 궤도의 에너지와 복사 진동수를 계산하여 1925년 11월에 논문을 제출합니다. 디렉은 상대성 이론을 고려한 양자이론 연구업적으로 하이젠베르크에 이어 슈레딩거와 함께 1933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보른 역시 양자이론 확립의 기여로 1954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행렬은 사각형 모양으로 성분이 나열된 형태입니다. 가로로 성분의 나열을 행이라 하고 세로로 성분의 나열을 열이라 하며 행과 열의 성분의 순서의 숫자를 아래 첨자로 표시하며 행과 열의 성분의 개수는 행열의 차원이 됩니다. 그런데 하이젠베르크의 양자이론적 양 Q는 궤도 사이의 전위 성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n에서 n-타우 궤도로의 전위에서 n-타우를 n'이라고 표시하면 전위 성분 Q를 행렬로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 이론의 모든 물리량에 해당하는 성분을 행렬로 표시할 수 있는데 에르미트 행렬이어야 합니다. 양자이론적 양 Q는 궤도 전위에 대하여 프리의 급수로 전개하였는데 행렬의 수학이 하이젠베르크의 수학에 정확하게 일치하였습니다. 우선 진동수의 음의 값은 역전위를 나타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공액 복소수가 역전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행렬의 행과 열이 바뀐 행렬을 전치행렬이라고 하고 행과 열이 박힌 각 성분이 공액 복소수가 되는 행렬을 공액 전치행렬이라고 하고 보이는 것과 같이 윗첨자 크로스로 표시하고 대괄하고 읽는데 이 행렬이 원래의 행렬과 같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렬을 에르미트 행렬이라고 합니다. 양자 이론에서 사용되는 행렬은 에르미트 행렬이어야 합니다. 에르미트 행렬은 연산 규칙에서 덧셈은 각 성분의 합이 되고 곱셈은 A행의 성분과 B의 열의 성분을 곱하여 합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곱셈 연산은 하이젠베르크의 수학적 전개에서의 곱셈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렬의 곱셈은 일반 숫자의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데 이는 양자 이론의 중요한 성질을 표현하는 수학입니다. 하이젠베르크가 수학적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운동 방정식과 일반적 양자 조건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 양자 조건은 곱셈의 교환 법칙을 표현하는 것으로 Q와 P의 진폭을 나타내는 라지 Q와 라지 P에 대한 식과 같은 관계가 됨을 증명하였습니다. 이것을 행렬 성분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N 성분 이외의 모든 성분이 0이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행렬을 대각선 행렬이라고 하는데 성분의 값이 모두 같기에 이를 앞으로 나오게 하면 대각선 선분이 모두 1인 단위 행렬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반적으로 쓰기 위하여 크로네커 델타로 나타내면 보여지는 식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Q와 P에 적용하여 보여지는 부분과 같이 정리하면 PQ 빼기 QP는 H 나누기 2파이 I 곱하기 단위 행렬을 얻게 되는데 P와 Q는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양자이론 수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이를 정준 교환 관계라 합니다. 즉 일반적 양자 조건은 수학적으로는 정준 교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도 만약 P와 Q의 값이 커지면 H 나누기 2파이 I 값이 매우 작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어 0으로 간주할 수 있어 교환 관계가 성립하는 고전 이론이 됩니다. 양자 조건은 정준 교환 관계가 되는데 이는 수학적으로 Q와 P의 편미분에 해당합니다. 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결과만 이용하겠습니다. 고전 이론에서 뉴턴 역학 대신 복잡한 시스템의 궤적과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하여 해밀토니언 역학이 고안되었습니다. 해밀토니언은 총 에너지에 해당하는 함수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밀토니언은 Q와 P의 함수이고 정준 교환 관계를 이용하게 되면 Q와 P에 대하여 보여주는 두 개의 식으로 표현됩니다. 이 Q와 P의 두 식을 한꺼번에 Q와 P의 함수 G로 표시하면 하이젠베르크의 운동방정식이 얻어집니다. 이는 정준 교환 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양자 조건을 만족하는 운동방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운동방정식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 항상 성립하는 식입니다. 이를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밀토니안 행렬은 대각선 행렬이 되고 대각선의 값은 해밀토니언의 값이 되므로 각 양자 조건을 만족시키는 궤도의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운동 방정식은 궤도 사이의 전위에서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와 궤도 에너지의 관계 역시 만족시키게 됩니다. 이 운동 방정식은 하이젠베르크가 앞서 전개하였던 운동 방정식, 양자 조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하여 원자로부터 발생하는 선 스펙트럼의 진동수와 세기를 구하는 과정을 모두 만족시키는 양자 이론의 행렬 운동 방정식인 셈입니다. 그런데 보르는 이 운동 방정식을 직접 계산하지 않고도 행렬의 고유치 문제로 간주하여 에너지와 진폭의 값을 계산할 수 있음을 보이게 됩니다. 보르는 운동 방정식의 수학적인 해를 행렬 수학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위치와 운동량의 양자 이론적 양인 Q와 P의 대신에 진폭인 라지 Q와 라지 P만으로도 정준 교환 관계를 만족시키고 대각선 행렬에 의하여 에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어떤 시스템의 에너지는 해밀토니언이 대각선 행렬이 되는 것이므로 양자 조건의 다른 표현인 정준 교환 관계를 만족시키는 라지 Q와 라지 P가 대각선 행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정준 교환 관계를 만족시키는 라지 P와 라지 Q를 라지 P 닷과 라지 Q 닷이라고 하면 이 라지 P 닷과 라지 Q 닷의 해밀토니언을 대각선 행렬이 되도록 만드는 유니터리 변환을 하는 것입니다. 유니터리 변환이란 어떤 행렬과 그 행렬의 유니터리 행렬을 보여주는 식과 같이 양쪽에 가해주어 대각선 행렬이 되도록 하는 행렬 수학입니다. 여기서 U대가는 유니터리 행렬의 공액 전치 행렬로 U대가는 단위 행렬이 됩니다. 유니터리 변화는 행렬 수학에서 기본적으로 행해지는 방법입니다. 단순조와 진동자의 예로 보여주면 정준 교환 관계를 만족시키는 라지 P 닷과 라지 Q 닷으로 구성된 해밀토니언을 유니터리 변환시켜 대각선 행렬로부터 에너지를 구하고 라지 P 닷과 라지 Q 닷의 유니터리 변환을 하여 전자기파의 진폭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밀토니언을 유니터리 변환을 시키는 유니터리 행렬 U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얻어지는 결과는 고유치 문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준 교환 관계를 만족시키는 해밀토니언과 유니터리 변환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대각선 행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행렬에 유니터리 행렬을 가하면 보여지는 바와 같이 행렬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 행렬을 각 열에 대하여 행렬을 나누어 표시하면 각 항은 열 행렬 벡터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열 행렬 벡터마다 따로 표현하면 간단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행렬 수학에서 고유치 문제라고 하는데 후에 파동역학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는 슈레딩거 방정식의 행렬역학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밀토니언 행렬에 열 행렬을 곱하면 실수의 에너지와 열 행렬의 곱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양자 이론의 행렬역학은 정준 교환 관계를 만족시키는 해밀토니언 행렬의 고유치 문제를 계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편을 요약하면 하이젠베르크의 양자 이론 수학은 행렬 수학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양자 이론적 양은 에르미트 행렬로 나타내면서 행렬 연산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였고, 양자 조건은 정준 교환 관계가 되고 운동 방정식과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족시키는
하이젠베르크의 운동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었고, 양자 이론의 행렬역학은 해밀토니안 행렬의 고유치 문제를 계산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다음 편은 드브로이의 모든 물질은 파동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물질파 이론에 근거하여 슈레딩거가 양자역학의 다른 축인 파동역학을 전개하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